해리슨 씨의 집. 울창한 가문비나무 숲을 등지고 서 있는 해리슨 씨의 집은 흰 페인트를 칠한 처마가 낮은 옛날식 집이었다. 소매 달린 셔츠를 입은 해리슨 씨는 포도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베란다에서 저녁마다 피우는 파이프 담배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집 쪽으로 걸어오는 낯익은 얼굴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쏜살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았다. 해리슨 씨는 놀라기도 했고 전날 벌컥 앤에게 성질을 부린 게 부끄럽기도 해서 불편한 터라 그런 거였다. 하지만 해리슨 씨의 행동은 앤에게 남아있는 일말의 용기마저도 앗아가 버렸다. 해리슨 아저씨가 지금까지 언짢아하고 있을 텐데 내가 방금 한 짓을 알면 어떻게 나오실까? 앤은 괴로움에 잠긴 채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리슨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약간 초조함이 섞여 있었지만 부드럽고도 상냥한 목소리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는 파이프는 치워두고 코트로 갈아입은 상태였는데 매우 정중하게 먼지 가득한 의자에 앉으라고 앤에게 권했다. 세장 쇠창살 사이로 못된 황금색 눈을 내밀고 있는 앵무새의 말소리만 아니었다면 기분 좋은 손님맞이가 될 뻔했다. 앤이 자리에 앉자마자 진저가 조잘거렸다. 맙소사, 저 빨간머리 애송이가 여긴 왜 왔지? 해리슨 씨와 앤은 누가 더 붉은지 알 수 없을 만큼 둘 다 얼굴이 붉어졌다. 저 녀석은 신경 쓰지 말거라. 아휴, 항상 헛소리를 하거든. 원래는 선원이었던 동생의 앵무새였지. 선원들은 별로 고운 말을 쓰지 않는데 앵무새들은 워낙 흉내를 잘 내잖니. 해리슨 씨가 성난 얼굴로 진저를 노려보며 말했다. 네, 그래요. 가엾은 앤이 대답했다. 그 상황에서 해리슨 씨에게 화를 낼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주인 허락도 없이 소를 팔아치운 마당에 앵무새한테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뭐라 할 처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때 빨간머리 애송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분명히 앤은 화를 냈을 터였다. 앤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해리슨 아저씨, 고백할 게 있어서 왔어요. 그게 뭐냐면 저지종소에 관한 거예요. 해리슨 씨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맙소사, 또 내 귀리밭에 들어간 거야? 아니, 그래도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라. 별 차이는 없으니까. 어제는 내가 너무 성급했지. 오늘 또 그랬대도 괜찮다. 앤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10배는 더 심한 일이에요. 전 도저히... 맙소사, 혹시 밀밭에 들어간 거 아니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양배추밭이로구나. 대회에 출품하려고 키우는 양배추밭에 들어간 껴로구나. 양배추밭이 아니에요. 해리슨 아저씨, 제가 찾아온 이유를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끼어드시면 더 초조해지거든요. 제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 계셔주세요.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말하셔도 좋아요. 앤은 이렇게 말해놓고도 여전히 생각에 잠겼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마.
해리슨 씨는 그렇게 했다. 하지만 침묵의 약속을 하지 않은 진저는 계속 시끄럽게 굴었다. 중간에도 계속 빨간머리 애송이라고 외치는 바람에 애는 짜증이 났다. 어제 저희 집 저지종소를 울타리에 가둬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카모디에 다녀오는 길에 보니 또 아저씨네 귀리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이애나랑 같이 잡으려고 쫓아다녔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옷이 몽땅 젖은 데다가 피곤했고 짜증도 났어요. 마침 그때 시오라 아저씨가 지나가시며 소를 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20에 팔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실수였어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건데. 하지만 전 생각 없이 행동할 때가 많아요.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시오라 아저씨는 오후 기차에 실어보내려고 그 자리에서 소를 끌고 갔어요. 빨간 머리 애송이! 진저가 무시하는 투로 말했다. 이쯤 되자 해리슨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새라면 엄청나게 무서워할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진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해리슨 씨는 세 장을 옆방에 갖다 놓고 문을 닫았다. 진저는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고 욕지거리를 퍼붓는 등 평소의 못된 행동을 다 했지만 결국 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뿌루퉁해져서 입을 다물었다. 해리슨 씨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자, 얘기를 계속 해보려구나. 선원이었던 내 동생은 저 새한테 예의라는 걸 전혀 가르치지 않았어. 저는 집으로 돌아가 차를 마시고 우리 쪽으로 가보았어요. 해리슨 아저씨. 애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어린아이처럼 두 손을 꽉 움켜쥐고는 커다란 잿빛 눈동자로 해리슨 씨의 당황한 얼굴을 간절하게 쳐다보았다. 저희 집소가 우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시오라 아저씨한테 판 소는 아저씨네 소였어요. 해리슨 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말에 멍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맙소사,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제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곤 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공경에 빠뜨린 적이 많아요. 전 그런 애로 유명하거든요. 이만한 나이면 그러지 않을 때도 됐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음 3월이면 17살이 되는데 아직도 말썽만 부리니 해리슨 아저씨가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너무 큰 바람일까요? 아저씨의 소를 되찾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소를 판 돈을 드릴게요. 아니면 저희 집 소를 드릴 수도 있어요. 아주 훌륭한 소거든요. 제가 얼마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해리슨 씨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된다. 대단한 일도 아니야. 하나도. 살다 보면 사고가 생기게 마련이지. 나도 가끔은 성급할 때가 있어. 심할 정도로. 게다가 내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고는 못 견디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받아들이지. 만약 그 소가 내 양배추 밭에 들어갔었더라면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양배추 밭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됐어. 너희 소로 받는 게 좋겠구나. 넌 그 소를 팔고 싶어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화내지 않으셔서 정말 기뻐요. 화내실까봐 걱정했거든요. 어제 내가 그 난리를 쳤으니 오늘 이렇게 찾아와서 사실대로 말하기가 무척 겁났을 테지.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난 끔찍할 정도로 사실대로 말하는 노인네니까 있는 그대로 말해야 직성이 풀려. 린다 아주머니도 그러세요. 앤이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누구? 린드 부인? 나를 그 늙은 수다쟁이 옆에 내랑 똑같이 취급하지는 마라. 난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그 상자에 든 건 뭐지? 해리슨 씨가 발끈하며 말했다. 케이크예요. 아저씨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케이크를 자주 못 드실 것 같아서요. 뜻밖에도 해리슨 씨가 상냥하게 나오자 앤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가는 듯했다. 그건 그렇지. 난 케이크를 아주 좋아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위쪽은 맛있어 보이는데 속까지도 다 맛있으면 좋겠구나. 앤이 명랑한 표정으로 자신 있게 말했다. 정말 맛있어요. 앨런 사모님은 아시는 일인데 지금까지 제가 만든 케이크 중엔 맛없는 케이크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케이크는 괜찮아요. 개손의 모임에 내려고 만든 거지만 또 만들면 돼요. 케이크 먹는 걸 좀 도와주겠니? 주전자에 물을 올릴 테니 같이 차를 마시자고. 어떠니? 앤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차를 끓이면 안 될까요? 해리슨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끓이는 차를 못 믿겠다는 말이지. 하지만 틀렸단다. 난 내가 마셔본 중에서 가장 맛있는 차를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만들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다행히 지난 일요일에 비가 내렸으니 깨끗한 그릇이 많이 있을 게야. 애는 얼른 일어나 움직였다. 먼저 차추전자를 여러 번 물에 씻은 후 차를 넣었다. 그런 다음 스토브에 올리고 테이블을 준비하고 식품 저장실에서 접시를 가져왔다. 식품 저장실의 상태를 본 애는 기겁했지만 현명하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리슨 씨는 앤에게 빵과 버터, 복숭아 통조림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앤은 정원에서 꺾어온 꽃다발로 테이블을 장식했고 테이블보에 묻은 얼룩은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곧 차가 준비되었고 앤은 해리슨 씨와 마주보고 앉아 차를 따라주며 학교와 친구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마음껏 수다를 떨었다. 앤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편안했다. 해리슨 씨는 옆방에 혼자 있는 진저가 외로울 거라며 데려왔다. 앤은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진저에게 호두를 주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크게 상해버린 진저는 모든 호의를 거절했다. 그저 우울하게 횃대에 걸쳐 앉은 채 깃털을 마구 헝클어 초록색과 황금색으로 된 공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왜 생강이나 젓갈색이라는 뜻의 진저라는 이름을 지으셨어요? 애는 진저라는 이름이 저렇게 멋진 깃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물었다. 선원이었던 동생이 지은 이름이야. 아마 앵무새 녀석의 고약한 성질머리 때문인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난 녀석을 많이 아낀단다. 얼마나 아끼는지 알면 놀랄 거다. 물론 녀석도 단점이 있어. 이리저리 돈이 많이 들었지. 녀석이 욕을 잘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녀석의 욕하는 버릇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 나도 노력해봤고 다른 사람들도 노력해봤지만 말이야. 앵무새의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 참 우스운 일이지? 어쨌든 난 앵무새가 좋다. 진저는 나한테 좋은 친구야. 난 절대로 녀석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지. 해리슨 씨는 마치 앤이 진저를 포기하라고 말하기라도 한 것처럼
마지막 말을 힘주어 말했다. 애는 특이하고 까다롭고 성질 급한 해리슨 씨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차를 다 마시기도 전에 두 사람은 꽤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다. 해리슨 씨는 마을 개선회에 진심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이 마을에는 개선해야 할 게 많지. 사람들도. 글쎄요. 앤이 재빨리 말했다. 물론 앤은 자기 자신이나 몇몇 친구들에게라면 에이번리와 마을 사람들에게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단점이 있다고 인정할 터였다. 하지만 다른 지방에서 이주해온 해리슨 씨에게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에이번리는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사람들도 정말 좋고요. 맞은편에 앉은 앤의 붉어진 얼굴과 성난 눈빛을 보고 해리슨 씨가 말했다. 넌 욱하는 성질이 있구나. 내 머리 색깔에 잘 어울려. 물론 에이버니는 괜찮은 곳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로 오지도 않았겠지. 하지만 단점도 있다는 걸 너도 인정할 테지? 앤이 한결같은 태도로 대답했다. 그래서 이곳이 더 좋은걸요? 전 결점이 없는 장소나 사람은 싫어요.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밀턴 화이트 부인은 지금까지 완벽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얘기는 몇 번 들어봤대요. 남편의 전부인이 그랬대요. 완벽주의였던 첫 번째 아내와 살았던 남자와 결혼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해리슨 씨가 설명하기 힘든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완벽주의인 아내와 결혼하는 게 더 불편하지. 차를 다 마신 후 해리슨 씨가 몇 주일은 버틸 만큼 접시가 있다고 했지만 애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바닥도 청소하고 싶었지만 빗자루가 보이지 않는 데다 아예 집안에 빗자루가 없을까봐 해리슨 씨에게 물어보기도 겁났다. 해리슨 씨가 떠날 채비를 하는 앤에게 말했다. 가끔씩 와서 말벗이 되어다오. 별로 멀지도 않고 이웃이니까 말이지. 내가 말한 개선회에 관심이 가는구나.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 가장 먼저 누구를 개선시킬 거지? 사람들에게는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개선시키려는 건 장소뿐이에요. 앤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해리슨 씨가 개선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놀리는 것은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었다. 해리슨 씨는 창가에 서서 앤이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긋나긋하고 소녀의 모습을 간직한 아가씨가 저녁 노을이 비친 들판을 가볍고 경쾌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난 외롭고 심술궂은 노인네이지만 저 아이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구먼. 가끔씩 느껴보고 싶은 기분 좋은 느낌이야. 해리슨 씨가 소리내어 말했다. 이에 진저가 비웃듯 깍깍거렸다. 빨간 머리 애송이. 해리슨 씨는 앵무새에 대고 주먹을 흔들었다. 고약한 새 같으니 선원인 동생이 널 데려왔을 때 내 목을 비틀어 버렸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 뻔했어. 다시는 나를 곤란하게 하지 않을 거지? 애는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 마릴라에게 이야기를 전했다. 마릴라는 앤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찾아 나서려고 하던 참이었다. 앤이 이 이야기의 행복한 결말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세상은 좋은 곳이지요, 마릴라 아주머니. 린다 아주머니는 세상엔 별로 좋은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기분 좋은 일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실망만 하게 된다고, 기대와 다르다고 말이에요. 맞는 말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에게는 좋은 점도 있어요. 나쁜 일도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훨씬 좋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전 해리슨 아저씨네 집에 갈 때만 해도 당연히 나쁜 결과를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해리슨 아저씨는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우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서로에게 아량을 베푼다면 정말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잘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마릴라 아주머니, 다시는 누구 소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파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전 앵무새가 싫어요.